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주, 인천, 경기도의 매물이 확 증가가 됐죠. 특히 이 지역은 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처럼 매물이 나오는 이유는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 때문이죠. 따라서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되는 매물, 그러한 매물이 이제 3월 10일 이후 쏙쏙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아파트를 팔겠다는 그러한 매물이 증가된다는 것은 첫 번째로 본다면 하락의 분위기죠. 그렇죠. 이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 같다. 그러니 나는 빨리 팔고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매물이 증가된다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로 본다면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경우, 맞아요.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한시적 기간 내에 팔겠다는 사람들,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경우 그래요. 이처럼 증가된다고 봐야 되겠죠. 세 번째로 본다면 실거주보다는 투자의 목적, 맞습니다. 실수요보다는 가수요가 오로지 투자의 목적으로 들어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한 투자의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많은 경우 이제 수익 창출하기 위해서 이제 나가야 되겠죠. 팔아야 되겠죠. 네 번째로 본다면 그 지역이 전통적으로 불안한 지역, 맞아요. 투자의 목적으로 들어갔지만 매수한 사람들 입장에서 이 지역은 왠지 모르게 불안해. 그런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지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따라서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매물이 증가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섯 번째로 본다면 갭 투자를 많이 한 지역. 여섯 번째로 보면 자가 거주율이 떨어지는 지역. 그래요. 자가 거주율이 높다라는 거는 자기 집에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외지인들이 막 들어와서 사기도 어렵다는 거겠죠. 따라서 자가 거주율이 떨어지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일시적 배제 혜택에 따른 매물이 증가되는 지역을 한번 살펴보죠. 부동산 정보업체죠. 아실의 자료에 의하면요. 1등은 광주광역시. 이렇게 1등 했다라고 해서 금메달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매물이 좀 많이 증가되니까 결코 유쾌하지 않은 그러한 1위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아실에 의한다면 3월 10일부터 현재까지 매물 증가율인데요. 9,637건에서 13,989건, 무려 45.1%가 증가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위는 인천광역시로 8.4%, 3위는 경기도로 4.3%, 4위는 제주도로 4.0%, 그래요. 5위로 보면 전북이고요. 6위 대전, 다음에 부산, 대구, 세종, 이러한 순서로 이제 매물이 증가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매물이 이제 증가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화면부터는 매물이 감소된 지역이라고 봐야죠. 10위는 이제 울산으로 마이너스 0.4%라는 겁니다. 일별 매물 현황을 보더라도 14,818건에서 14,765건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서울이겠죠. 그러면 자세히 한번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서울인데요. 2020년 1월달부터 2022년 4월 현재까지의 매물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2020년 7월달 매물이 많았죠. 많은데 2022년 4월달 현재로 놓고 본다면 이처럼 매물이 줄어들었다, 매물이 감소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서울의 매물이 감소된 이유, 그 이유야 간단하죠. 똘똘한 놈 한 채. 그렇지 않습니까? 울산광역시를 한번 살펴보면 2020년 7월달 대비해서 2022년 4월달 현재 어때요? 매물 건수가 그렇게 많이 증가되지 않고 보합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세종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세종시 2020년 7월달 대비해서 매물이 이처럼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언론에서는 세종 집값 10개월째, 즉 39주나 연속으로 하락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금액도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 2억이 떨어진 아파트가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화가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광주 광역시의 매물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광주 광역시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2020년 대비해서 그래요. 폭발적으로 짜게 3월달 들어서 광주 광역시의 매물이
폭발적으로 증가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까 광주광역시의 매물 증가율이 무려 45.1%나 증가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심각해요, 진짜. 그렇다면 이처럼 광주광역시의 매물이 증가되는 이유,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제가 설명해드린 것처럼 원인 6가지를 접목한다면 하락의 분위기, 빨리 팔고 나가자,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경우가 증가됐다. 실거주보다는 투자의 목적, 가수요가 많이 붙었다. 그 지역이 불안한 지역이다. 갭 투자를 많이 한 지역이다. 자가 거주율이 떨어지는 지역이다. 어떻게 보면 광주광역시가 자가 거주율이 떨어지는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광주광역시에 매물이 많냐? 이 부분에서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광역시와 함께 여러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리죠. 먼저 광역시별 매매 가격 분석인데요. 주황색이 대전이고 검은색이 부산이고요. 울산은 빨간색입니다. 여기에 점선은 광주광역시인데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이러한 점선을 놓고 본다면 어때요? 일반적으로 대전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흐름이 좀 비슷하게 광주광역시도 물론 비슷하게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광역시의 매매 가격 분석으로 보면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 광역시 매매 가격 분석인데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그러니까 작년하고 재작년 거 요 통계를 보면 전국이나 서울이나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인데요. 요 놓고 보면 2020년에 광주광역시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 3.8% 그리고 2021년에는 아파트 가격 상승률 11.3%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천, 경기에 비해서 또한 수도권에 비해서 낮아요, 수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전보다도 상승률이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는 2020년과 2021년 자료기 때문에 요랬나? 그럼 더 과거 자료까지 한번 살펴보니까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전국 실거래 가격 상승률을 조사한 이러한 데이터가 있었던 거죠. 주택산업연구원 거기에 대한 데이터인데 한번 보시죠, 여러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세종시가 무려 84.8%나 상승했어요. 엄청나죠. 경기도가 31.2, 대구가 30.5, 그리고 광주광역시가 27.3%가 올랐다는 거예요. 2017년도부터 2020년. 그리고 인천이 16.4, 부산이 15.7. 요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특히 울산은요. 울산 같은 경우는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오히려 실거래 가격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는 겁니다. 이 부분 굉장히 좀 특색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6대 광역시 연도별 아파트 입주 물량인데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그렇죠. 입주 물량이 2022년, 2023년 들어서 이 정도로 입주 물량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부산, 대구, 인천, 광역시에 비해서 이처럼 반도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처럼 요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처럼 여러 가지 원인을 놓고 볼 때 광주광역시의 매물이 이처럼 증가된 원인을 딱 부러지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이게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본다면 1년 미만 단타족들이 유입이 많이 됐다. 그래요. 1,000만 원만 올라도 팔고 그냥 가는 사람들 1년 미만이에요. 1년 미만. 어떤 경우에는 6개월 미만, 석 달 미만, 좀만 올라도 500만 원만 올라도 팔고 간다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유독 광주광역시의 매물을 많이 매수하였지 않냐. 여기에 양도소득세 중과세 안 해준다고 하니까 따라서 유출, 즉 팔고 나가는 이런 수요들이 많지 않을까? 또한 두 번째로 본다면 법인 투자자들 또한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본다면 지리적 여건이 불리하다. 그래요. 인천광역시를 놓고 보면 바로 옆에 서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전을 놓고 본다면 서울과 비교적
그렇죠. 나머지 광역시에 비해서 인천광역시 빼고 수도권에 있는 인천을 빼고 대전 같은 경우 비교적 서울과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구로 놓고 본다면 밑으로 본다면 울산도 있고 부산도 있고 그렇죠. 위로 본다면 대전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울산을 놓고 보더라도 뭐 대구도 있고 부산도 있고 부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근에 대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주, 광역시를 놓고 본다면 인근에 그런 이러한 대도시가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2위를 차지한 인천, 3위를 차지한 경기도, 4위를 차지한 제주도인데 먼저 뭐 인천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전 인구를 놓고 보면 50%가 넘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서울 사람들이요 가까운 경기도, 인천의 아파트를 매수하였다는 거죠. 또한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이 가까운 경기도나 인천 아파트를 매수하였다는 얘기가 되고 인천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인천 아파트나 경기도 아파트를 매수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이 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를 해준다고 하니 그렇죠?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 매물이? 많이 산 지역이, 즉 인천, 경기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지역들 이제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한 앞으로도 매물이 계속 증가되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